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마석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체육교사 황인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3일 동안 이렇게 원격 연수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난 1일차에는 서광석 선생님, 어제는 이어순 선생님,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선생님들께 어떤 걸 전달해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오늘 개학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3일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오늘 개학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제 저희 학교에서도 교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멘티미터를 통해서 잠깐 설문을 했었는데 많이 답답해 하시고 부담도 갖고 계시고 머리가 아프다, 뭐 두렵다,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분 상태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연수의 주제를 그 온라인 체육 수업, 온라인 마음 준비라고 해봤는데요. 며칠 전에 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에서 이 온라인 수업, 뭐 원격 수업에 대한 용어 정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원격 수업입니다. 원격 수업.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많이 이제 입에 붙으셨을 텐데 원격 수업이라고 이제부터는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라임을 좀 맞추느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연수는요, 저희 학교에서 플랫폼으로 정해진 EBS 온라인 클래스를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 설계를 하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지금 이 방송은 스트림 야드라고 하는 실시간 송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개학을 하면서 EBS 온라인 클래스가 또 폭주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침부터 학교가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뭐 학생들이 몇 명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부터해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이 막 이제 전화 붙잡고 빨리 들어와야 된다, 막 연락하시는 거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교육부나 이제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좀 어느 정도 서버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업 방향은요. 제가 뭐 이게 명언은 아닌데 이번 연수를 준비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도구에 수업을 맞추지 말고 수업에 도구를 활용하자. 도구에 부딪히게 되면 수업도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정해봤고요.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수업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교사로서 체육 수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는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두고 저희가 수업을 늘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좀 늘 생각하시면서 연수가 끝날 때까지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수를 준비하면서 이게 고민이 들더라고요. 과연 학생들한테 원격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원격 수업과 평소에 오프라인 수업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근데 결국에는
수업을 고민하게 된 거는 이제 교육과정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하나로 체육 수업의 목표인데요. 거기 보시면 다양한 학위 중심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학위 중심에서 이제 다양한 간접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공부와 일상생활을 하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뭐 4월 말이면 끝날 수도 있어. 아니면 뭐 조금 더 가면 5월, 뭐 이렇게 아직 언제 등교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행평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 지난 7일 날 교육부에서 원격 수업에 관련된 출결, 평가, 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너무 좀 늦게 제시가 된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뭐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위학교에서는 뭔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이렇게 되겠지 얘기로만 그 썰로만 무성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명확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줄 때보다 오히려 원격 수업에서 개개인별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줌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때면 그 줌 안에서의 수업 상황과 수업 분위기도 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칭찬이나 그런 분위기에 대한 격려를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 체육교사의 자랑이죠. 체육교사들의 자랑인 3,000명 카톡방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보면 이러한 고민들의 흔적, 이러한 고민들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톡방, 이 3,000명 카톡방에 대한 내용으로 논문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지 그 3,000명의 저력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저 또한 이곳에 통해서 원격 수업을 이렇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실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더 큰 힘이 됐던 건 저희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단위 학교마다 같이 근무하고 계신 선후배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이런 고민을 더욱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고민이 됐던 게 있어요.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지? 거기에 딱 종착이 되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원격 수업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빼곡히 제가 원격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자료 제작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도구들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혹은 교육부 혹은 각 단위학교별로도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는 기술을 안내하기 위한 연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거를 배워야 되나? 나는 진짜 수업을 하고 이 도구의 벽에 부딪혀서 수업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도구는 옆에 더 잘하는 동료 교사도 있을 거고 연수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수업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먼저 고민해 보고 싶은 생각에 이 도구들은 그 다음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플랫폼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가 선정이 됐고요. 그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죠. 이렇게 EBS로 선정이 됐고, 실제로 어제 연수를 보셨듯이 줌을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모든 차시를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과 쌍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여순 선생님과 함께 동료 선생님과 함께 줌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스트림 야드도 조금은 공부해 봤습니다. 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뭐 한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도구들을 실천하고 또 못한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저희 이게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될 것 같고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저희 옆에는 동료 체육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학교의 평가 계획과 연관져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마 개학하기 전에 2월 달에 평가 계획을 다 수립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원격 수업 온라인 계약 형태가 되면서 많은 평가 계획도 이제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평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막 이런 우려 섞인 말씀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너무 지레 짐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평가 계획 안에 있었던 수업도 충분히 원격 수업으로 가능할 것이라 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수업을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수업 방식을 평가 계획이 반영된 평가 계획과 연계된 수업과 평가 계획과 연계되지 않았던 수업을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학기 초에 이렇게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봤고요. 처음은 평가 계획과 미연계된 수업 계획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OT라고 하죠. 오리엔테이션. 선생님 소개와 그다음에 뭐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평가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에 PPT로도 엄청 많이 잘 만드시더라고요. 교사 소개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이름이나 이렇게 PPT로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큰 이슈가 있죠. 코로나19. 이 문제도 평가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지만 수업 구상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 교사로서 모든 선생님이 다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체육,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운동과 스포츠의 중요성, 필요성을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꼭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활동으로 이런 마지막 부분인 체육, 운동,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토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의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가 계획과 연계된 수업은 어떻게 해볼까? 사실 저희가 올해 계획한 것은 기록 및 동작 도전으로 뭐 저글링, 제기차기, 체육 자격 검정 시험 뭐 이런 도전 활동과 관련된 거를 계획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학교 환경이 지금 체육관 공사 때문에 수업 환경이 좀 제한적이라서 그런 소규모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트형 경쟁으로 바닥 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학생 건강 체력 종합평가 팝스죠. 이것도 저희 평가 안에는 없지만 제가 왜 평가에다 넣냐면 평가 안에는 없지만 그 나중에 이제 등급을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생활 기록부에도 작성이 되기 때문에 과세특에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 평가로는 하지 않지만 평가 계획과 연계했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안전과 관련돼서 CPR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0학년도 마석중학교 평가 계획 안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마석중학교의 체육교사 소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오리엔테이션, 특히 이 원격 수업
하시면서 처음 차시에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동영상이다 보니까 살짝 버벅거릴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수, 3학년 황희택, 1학년 윤정호, 1학년 원나 2학년 이명재. 우리는 다음에 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거 계약하려고 넘기려고 했는데 잘 안 넘어가네. 야, 너네들 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미칠 것 같아. 우리 빨리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면서 딱지 선생님 넘겨보겠습니다. 화이팅! 빨리 만나자. 왜 이렇게 안 해? 안녕. 잘 지내고 있지? 내가 빨리 너희들 만나자. 이렇게 약간 꼭 만나자. 잘 지내고 있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약속을 만납시다. 안녕. 네, 잘 보셨나요? 영상 소개 뭐 재밌게 보셨으면 다행이고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찍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체육 선생님, 특히 또 우리 이명재 부장님께서는 연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 기회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상을 보실 때 혹시 오른쪽 하단에 뭐 어떤 그 문구가 있었죠. 저도 이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 자료 제작을 몇 개를 해봤었는데 이 저작권에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꼭 안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구가 있겠지만 그 제가 찾은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을 타 공간에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을 영상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얼굴이 나온 어떤 그 자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여두시면 그래도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팁으로 드리는 거였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제가 제목 수준에서 나눠놨던 수업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평가 계획 미연계 온라인 수업이 아니죠. 이제 원격 수업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 계획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것,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제가 I love 스포츠라고 붙여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학생마다 좋아하는 스포츠,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규칙이라든지 프로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선수들에 대한 내용들, 그 종목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또 관련된 영화, 만화, 뭐 소설, 에세이, 명언 이런 여러 가지 분야와 연결 지어서 이런 평가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에 더욱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평가 계획과 연계해서는 먼저 저글링과 저희가 아까 팝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그 홈트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홈트와 연결 지어서 홈트레인 연습을 하고 촬영 요소별로 연습하거나 뭐 실천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좀 계획을 해봤고요. 어제 이여순 선생님의 수업을 보셨듯이
가정에서도 아주 손쉽게 이 저글링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전과 종이와 가위와 그 비닐 이렇게만 있으면 제기차기를 손쉽게 할 수 있었고요. 저글링도 지금 그 3,000면 단톡방에 보면 뭐 쌀을 이용한 저글링을 만드는 것부터 양말을 활용한 것, 뭐 티슈, 스카프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